안녕하세요. 김유엽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하락 기세가 꺾이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과 지방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정부의 실질적인 추가 대책이 주목이 됩니다. 부동산을 잘못 잡으면 10년 아니 평생을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적당한 타이밍에 입지와 아파트를 고려하여 제대로 매수해야 하겠습니다. 달러와 금, 은은 상승 중이며 유가는 하락, 코스피를 비롯한 각국의 주가도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잡아서는 안 될 부동산은 무엇이 있으며 꼭 잡아야 한다면 어떤 걸 잡아야 할까요? 지금 부동산 잡으면 평생 후회할 7가지는 지금 금수저, 흑수저. 자, 이제 부동산에 따라서 스스로가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흑수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잡았을 경우 10년 마음고생하는 부동산. 상투장에 내 집 마련 많이 뛸수록 폭락 위험이 크다. 자, 지금 많이 뛴 것들, 고가 아파트. 아무튼 상투장에 집을 잡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나마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이나 강남은 그래도 또 폭락한 다음에 다시 또 신고가 찍고 가는데 지방, 광역시나 경기도의 고가 아파트들은요, 폭락한 다음에 회복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전철에서 10분 이상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세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위험합니다. 강남권에서 실거리가 먼 지역의 부동산, 이제 서울에서 먼 것보다 강남에서 먼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산이나 파주, 양주 이쪽이 집값이 약한 이유가 강남에서 멀잖아요. 대각선 방향이고.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지역의 부동산, 이번에는 이제 서울 근처에서 좀 실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들. 자,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기획부동산 토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빌라,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막 잡으면 그냥 평생 후회한다고 보시면 돼요.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단지. 지금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그럼 뭘 하느냐? 솔직히 뭐 추천할 것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가 지금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제 느낌에 경기도는 계속 돌면서 뛸 겁니다. 지금 비싼 곳들이 뛰었다가 좀 그동안에 못 간 곳들이 다시 그쪽으로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비싼 곳들이 또 뛰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게 악순환이되면서 계속 뛸 거예요, 집값이. 그리고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대책을 지금 내세우질 않고 있어요. 역시 집값 주도 성장으로 갈까요? 자, 지금 부동산을 그런데 나는 꼭 매수해야겠다. 자, 이런 분들은 그렇게 데미지가 적을 겁니다. 잘 부르세요. 서울 실거주 상승폭이 적은, 잘 드세요. 실거주 서울 상승폭이 적은 대단지 6억 미만 구축 아파트. 주로 이제 신축은 비싸니까 구축 괜찮습니다. 다가구라든가 재개발 급매도 서울은 괜찮아요. 꼭 기억하세요. 광역시 실거주 상승폭이 적은 대단지 2억 미만 구축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재개발 급매 뭐 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상승폭을 또 봐야 돼. 이것도 그나마 이런 것들은 조금 무난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경기도 실거주 상승폭 적은 대단지 4억 미만 구축 아파트 재개발 급매. 서울은 6억, 경기도는 4억, 광역시는 한 2억 이렇게 정리해보면 딱 좋겠습니다. 비싼 것들은 폭락 위험성이 있고요. 특히나 경기도, 광역시 이런 데는 회복도 못할 수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하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가격의 선을 정해준 거예요. 지방 실거주 상승폭이 적은 대단지 1억대 구축 아파트 재개발 급매. 뭐 지방의 경우야 1억대, 2억 이런 아파트들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어차피 실거주 중심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하락장까지 막 기다리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인천 실거주 상승폭이 적은, 웬만하면 3억 미만이 좋아요. 인천 구축 아파트 재개발 급매.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매수시 이거 별표를 쳐놓을게요. 결국 어디가 됐든 매수시 기본 조건을 지켜야 돼요. 아파트, 재개발, 그리고 실거주 측면에서, 그리고 소액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상승폭이 적은 곳, 그리고 급매 중심으로 잡아라. 바로 이걸 충족시키는 것 위주로 하세요.
상투장에 내 집 마련, 똘똘할수록 고가 아파트일수록 폭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투장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락장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많이 이제 폭락을 합니다. 투자하든 실거주든 지금과 같은 상투장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지금 집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아까 예외적인 것들은 그나마 괜찮다 이런 뜻이지 뭐 좋다는 건 아니죠. 상승장에는 거래가 없고 10에서 20% 시세가 높은 호가 매물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호가는 높은 곳들 많아요. 6년간 두세 배 올라가지고 아파트를 그런 것들을 매수하게 되면 소폭 오르고 떨어지면 대폭락이죠.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전국의 고가 아파트는 다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예를 보면 개포동 개포주공 7단지 34평 2007년에 13억 8천짜리가 7억까지 반토막 가까이까지 떨어져 버리잖아요. 역삼동 경남 아파트 자 2007년에 5억 6천이었는데 2013년 5억 4천 2천 떨어진데 얘는 더블 떨어졌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가 아파트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전철에서 10분 이상 거리 간격이 있으면 가격이 적게 뜁니다. 10년 전보다 부동산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이 많아요. 지방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적어서 팔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호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황금성은 크게 떨어지죠. 하락장에서 매도가 되지 않아 유망적 바닥 시세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요. 즉 내 것이 1억 떨어지고 다른 거 3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고 싶어도 잘 안 팔린다고요. 전철에서 멀면. 역세권도 강남 접근이 멀면 좋지 않습니다. SRT, GTX는 더블 역세권 SRT, GTX 또는 더블 역세권은 뭐 10분 이내가 아니래도 20분 정도까지도 좀 봐줄만 해요. 서울과 강남 성향 경기도는 가격 경쟁력은 별로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노원역 기준으로 보세요. 가까운 데는 5.5, 6억, 6.5. 근데 먼 지역은 4억대, 5억대, 4.4억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자, 이 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거리가 멀수록 집값이 낮다. 강남에서 거리가 먼 지역 가격이 적게 뜁니다. 서울의 핵심은 시청이 아니라 강남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남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품 탄력이 한계가 있고 부자들이 비선호합니다. 물론 하락장에는 좀 덜 떨어지겠죠. 가격이 싸니까. 근데 다음 상승장에 누가 많이 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많이 떨어지냐보다 누가 많이 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강남 성향이 강한 곳들이 좋아요. 강남에서 거리가 가까운 과천,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안양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죠. 강남 성향이 강한 판교, 분당, 위례, 가밀, 과천, 지정부터 평촌 이런 것도 역시 전망이 밝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밝다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더 폭락합니다. 장기적으로 밝다는 거지. 강남 접근성이 강한 단지와 SRT, GTX는 대형 호재죠. 이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안전지대에 포함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세요.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하남, 안양, 동안, 성남, 중원, 의왕, 수원, 영동, 용인, 수지, 군포 이런 데들 보면 전체적으로 평당가가 쭉 나오는데 이곳들이 전반적으로 비싸다 이거예요. 물론 하락장이 많이 떨어지지만 더 많이 뛰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에도 유리하다. 자,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지역은 가격이 적게 뛴다.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했죠. 이 서울, 강남, 여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강남 지근거리 또는 서울 지근거리. 자,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 탄력이 어려워요. 하락장이 팔리지도 않아요. 아예 20평대도 안 팔립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그래서 저점 갈아타기도 어려워져요. 서울 중심에 원을 그려서 원이 커진 곳은 서울에서 멀고 경쟁지역이 많음으로 불리하다. 즉 원이 이렇게 커질수록 이 경쟁자가 많잖아요. 왜? 더 많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제1외곽 순환고속국도 밖은 신중해라. 서울 원거리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먼 곳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동탄, 양주, 송도 이런 거. 서울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인구 밀집, 직주 근접 아파트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B아파트 사서는 망하는 거, 평생 후회하는 게 뭐냐? 7가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B아파트의 특성은 황금성, 팔리질 않는다. 투자성, 투자 가치가 없다. 물량도 넘쳐나고요. 가난을 평생 못 벗어나고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그것도. 기회비용을 날린다. 자, 이걸 사면 저걸 못 사는 게 기회비용이잖아요. 어줍지 않은 거 샀다가 괜히 좋은 거 놓친다. 안정성도 없다. 초역세권, 직주근접, 미래호재, 핵심 상권일지라도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B아파트는 피하세요. 잡아서는 안 될, 자, 빅7, 자, 쭉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위부터 볼까요? 나홀로 아파트가 7위입니다. 이제 순위가 1위로 갈수록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파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나홀로입니다. 나홀로 뭐 100세대, 200세대, 최대는 300세대 미만을 나홀로라고 하죠. 최근에 뛰는 것들이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자,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됩니다. 30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대단지에 비해 가격이 상승폭이 50% 이하예요. 또 팔리지도 않고 거래량이 적어서 황금성이 문제가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함께 연동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아요. 자, 자본금이 부족하고 갭 투자 비용도 적게 들어서 보통 나홀로 아파트를 잡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죠. 만약 전셋값이 바짝 붙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갚지 못하면 경매에 당할 우려도 있어요. 자,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단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부동산은 가격 상폭도 적지만 팔리지도 않는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 얘하고 비슷해요. 사실상 말만 무늬만 아파트지 오피스텔이랑 다름없는 게 나홀로 아파트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안 팔리는 것은 비선호하기 때문에 그래. 선호하지 않으니까. 나홀로 부동산은 노후화될수록 재건축 기대감도 줄고 지 혼자 하니까 노후화될수록 안 좋아요. 나홀로 아파트는 비아파트는 당장 하락장 황금성이 있는 것으로 갈아타세요. 즉 지금이 상투니까 가격이 낮아도 빨리 팔아버리고요. 대충 좀 싼 걸로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갈아타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랐으면 황금성 징검다리도 활용하면 되겠죠. 내가 갈아타고 싶은데 그러면 단계별로 이렇게 갈아타라. 자, 예를 들면 송파 가락 3익 맨션 31평 얘는 5억 5천짜리가 12.6억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2019년에 2013년에 이랬던 게. 그런데 대단지가 이래요. 자, 936세대. 근데 나홀로 보세요. 송파 현대 33평 1997년 입주했는데 243세대 5억 2천짜리가 7억 5천. 얘는 2배도 더 뛰었는데 얘는 뭐 겨우 2억 정도 뛰고 끝나버렸죠. 자, 이번에 아까 7위가 나홀로 아파트라면 6위는 뭐냐? 오피스텔. 말이 좋아서 아파트인 것처럼 치장하려고 아파트를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피스텔 분양이 됐든 뭐든 받지 마세요. 예외도 있지만 좋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되고요. 역세권, 상권, 인근 단지도 좋지 않다. 대단지 아파트 비해 상승폭이 30% 이하다. 거래량이 적어서 황금성이 치명적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자, 또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봐야겠죠. 실내가 아파트와 똑같다고 이제 이거 아파트하고 같으니까 아파트니까 괜찮겠구나. 아주 무지한 거죠. 혼동하지 마세요. 아파트와 함께 있는 대단지도 그나마 좀 좋지만 이것도 별로예요. 자본금이 부족하고 소형 월세 목적, 갭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걸 잡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5개 매수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패가 망신합니다. 자, 이제 6위 점점 나빠지는 5위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품목은 아파트 쪽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오피스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되고 역세권, 상권, 인근단지 좋지 않고 자,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상승폭 30% 이하입니다. 거의 오피스텔하고 비슷하죠. 자본금이 부족하고 소형 월세 목적, 갭장 비용 적게 들어서 2개에서 역시 5개까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갖고 임대주택 사업까지 내는 사람들이 참 있는데 답답하게 미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4위. 지금부터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신축 빌라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특히 강남 쪽 뭐 양재라든가 자, 역삼동 거기 역도 가깝고 강남인데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알았죠? 역세권, 상권, 인근도 좋지 않고 대단지 아파트에 비하여 상승폭이 10% 이하입니다.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 거래량이 적어서 황금성 치명적. 5억에 분양받았는데 4억 5천에 내놨는데 많이 팔리질 않아요. 4억에도 안 팔립니다. 자기는 1억 손해봐서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사가느냐 할지 몰라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빌라를 왜 사? 4억이냐 3억이냐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받지 마시라고. 재건축, 재개발, 개별평가 내부를 화려하게 치장하고요. 깨끗해가지고 실거주를 아주 현혹시킵니다. 자본금 부족, 소형 월세 목적, 갭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서 역시 이것도 막 2개, 5개. 특히 신축 빌라의 특징은 갭 투자가 3천, 5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참 무죄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 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던지세요. 3위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신축 빌라보다 더 안 좋은 게 상가예요. 왜?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래요.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되고 역세권, 상권, 밀집도 좋지 않습니다. 자, 거품이 심하고 호재가 막연하며 개별 등기도 위험하죠. 거래량이 적어서 황금성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 재건축과 재개발은 개별 평가를 해도 돼요. 테마상가 등 주변 환경에 현혹되지 마세요. 보증금과 대출 활용,
자, 이런 거 투자하는데 왜? 거기 자꾸 보증금 있고 뭐 대출 끼면 내가 소액으로 투자하거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에이, 귀찮아. 그래 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1년만 지나면 또 판세가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다가 상가가 지금 계속 지어져요.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지어야 돼요. 빌라 저기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의무적으로 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넘쳐납니까? 지역주택조합, 자, 2입니다. 2예요. 아주 안 좋아요. 지역주택조합 넘어가지 마세요.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나쁜데 입지가 좋은 대단지 저가에 해놓대요. 이런 이 입지에 전철도 가깝고 대단지고 얼마나 좋아요? 토지가 곧 확보되었다 이런 말 강조합니다. 이런 거에 해놓지 마세요. 토지 확보는 기본이 돼야지.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나 추진 과정을 아주 과장해서 말합니다. 과장 광고로 기망행위를 하면서 투자금 상승시키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게 허다해요. 이거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함께해서 투쟁을 해야 돼요. 조합원이 모집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려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런 형태로 모집이 된 것처럼 착시를 일으켜요. 착공을 일부러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자꾸 분양가를 띄우려고 그래요.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입지가 훌륭하며 대단지, 역세권, 저렴한 아파트 보유에 자격도 까다로운데 님은 됩니다 라는 말에 쏠깃해가지고 덥석. 그리고 뭔가 막 작성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뭔가 작성한 게 계약서예요.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작성하지 마세요. 1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게 기획부동산이에요. 지금도 많이 당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되고 지목 상관없이 다 나빠요. 신도시와 택지지구 재건축 개발 상가 과다로 공실도 크고 분양 비쌉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량도 적어서 황금성에 치명적이고 요즘은 쪼개기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쪼개기 많이 하죠. 쪼개기 안 해도 나쁘다고요. 토지에 대한 상승의 환상을 버리세요. 자, 월세 임대 목적이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려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하나 상가나 건물 짓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왼쪽 보시면 경기도 8,214건, 서울 255건, 강원 1,138건. 여기 보시면 거의 서울, 경기, 그리고 세종 1,500건. 꼭 이런 곳에 토지를 갖다가 기획부동산들이 싸게 사들여가지고 그냥 마치 호재가 있는 것처럼 해서 파는 거예요. 서울 장기적 유망순위. 여러분들 종부세 세율 있죠. 지금 이게 필요하다. 종부세 세율을 높여라 이런 말이에요. 자, 무려 1,046명이나 되고 필요하지 않다는 적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지금 올리라고 하는데 지금 국회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국회죠. LTV 규제 좀 완화해달라. 이것은 이제 무주택자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돼지꿈을 꾸면서 뭔가 번뜩번뜩 하는데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부동산 대세 하락 기류를 탄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 폐지 등 강력한 대책을 쏟아낸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집값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나 가격이 비싼 곳들, 최근에 상승폭이 큰 곳들은 매수하면 낭패를 봅니다. 감사합니다.